네,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모래 채취 문제를 놓고 정부와 어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채취가 시작된 이후 4차례 연장이 됐는데요. 최근 정부가 또 한 차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830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대책위원회 조합 대표를 맡고 계신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 정연송 조합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연송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구역이고 지금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남해 이제트 골재 채취단지는 네. 경남 통영 동남방 70km 지점입니다. 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제 지점인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해역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통영에서 그 빠른 배로 달려가더라도 3시간 정도는 걸리는 지점입니다. 네. 경남과 전남의 경계 지역이고 일본과 또 가까운 지역이고 통영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지난 2008년 이제 그 채취가 허가된 이후에 이제 4년 4차례 연장이 됐고 지금까지 뭐 6,200만 제곱세제곱미터 넘게 채취가 됐다는데 연간 채취 모래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다 모래 채취는 그 골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2008년부터 채취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서해와 남해에서 약 9천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모래가 채취가 되었고 그중에 6,252만 세제곱미터의 모래가 덤프트럭으로 환산하면 한 360만. 네. 360만 트럭 정도. 조장님. 네. 전화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830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그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대책위원회 조합 대표를 맡고 계신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 정인송 조합장과 함께 정부와 어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모래 채취 문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예. 네, 전화 연결이 끊겼습니다. 2008년부터 채취가 시작이 됐고 9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지금 채취가 되는 상태고 그중에 6,200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럭으로는 덤프 트럭으로는 300만 대 이상이라고요? 360만 대 분량의 모래가 남해 이집트 지역에서 채취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많은 바다 모래가 채취가 되었는데 정상적인 우리가 산란장이 남아 있겠습니까? 네. 이 어민들의 피해 상당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연근의 그 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 톤을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작년 2016년도에는 네. 96만 톤으로 20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해 이제트 골재단지는 고등어, 멸치 등의 산란장 및 해유경로입니다. 하지만은 그 모래 채취로 깊이 파인 해저면이 깊게는 20-30m 정도까지 울퉁불퉁 파여서 물 조류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많은 어종들의 해유경로 변경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되고 어업인과 수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어업인이 모래 채취를 반대하여 보상을 바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돈 몇 푼 보상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고 또 가치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는 단순히 어업인을 설득하면 된다는 안일한 정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업 생산량이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해양 생태계 문제도 또 심각할 것 같은데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또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직접 채취 현장 또 확인도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바닷속 상황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서 온 바다가 10m에서 많게는 한 30m 가까이 웅덩이가 온 바다가 패여져 있었습니다. 네. 마치 그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울퉁불퉁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저 역시도 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 개촌에서 태어나서 60년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왔고 또 23세에 어선의 선장이 되어서 종사를 하다가
39세 그 수산업을 경영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어업인들의 희망인 산란장인 모래밭이 바다 속에 안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모래를 파내고 있습니다. 육지 같으면은 산이 몇 개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업 피해가 많이 올지를 모르고 방심했던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서야 이렇게 미래 생태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 정말 참담합니다. 네. 그 지난 10년 동안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이제 남해안에서 모래 채취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당초 모래 채취 사업은 부산 신흥만 건설 등의 국책 사업으로 필요한 모래를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취지 아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국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민수용 국제 확보라는 목적으로 채취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골재 채취가 연장은 수산업의 중요한 국가산업입니다. 국가산업은 모래 채취로 인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제 골재 채취 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이제 부산 신항만 건설을 위해서 이제 이 모래 채취를 했다가 지금은 민수용 골재 채취를 이제 목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한 차례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 수산업 종사들에게는 바다는 은민들의 논밭인 것처럼 골재는 또 건설의 쌀이라고 골재 업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쌀을 하필이면 어업인의 논밭인 모종판 같은 모래를 파서 해결하려는 것은 도무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업인들의 받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골재 채취업자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골재 채취 대란이라는 이유로 허가 연장을 하고 어업인의 피해는 등한시한다는 것은 정부의 소홀한 행정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바다를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은 조선 해운 수산업이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 사태와 한진 해운 사태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해운선사가 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나 남은 수산마저도 지킬 수 없는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해운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수산업을 살려나가기 위한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시는데 그 허가권은 어디서 가지고 있고 또 관리는 누가 하는지 또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통의 골재 채취 허가는 네. 골재 채취법상 국토부가 허가 처분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골재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사전 협의 해역 이용 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어민들을 대변하는 해양수산부가 국토부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1월 16일부터 보름가량 남해 이제트 골재 채취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어민들 대표는 해양수산부의 역할도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제 피해 조사가 이제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래 말 그대로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조사된 부실한 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상시적으로 바다모래는 각종 어류와 또 해양 생물이 산란하고 번식하는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곳이기에 바다모래가 많은 이곳은 정말 황금지의 산란지로서 제일 좋은 반면에 모래 채취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데 무자비하게 모래가 채취가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네. 조사 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경상대 교수 등 전문가 15인에게 수산자원공사의 피해조사 결론을 의뢰한 결과 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또 작년 11월부터 그 국립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합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이제 2015년에 이제 수산공사가 어업 피해 조사를 했는데 어민 피해가 미미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말부터 이제 다시 이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춘 부실 조사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바닷모래는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필요한 뭐 골재 자재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뺏기는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우리 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장 항파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다시 선행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의 주체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저희들이 구성된 대책위가 되어서 새로 만들어진 조사를 토대로 정부와 수산총연맹 대책위가 규가되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우리 저 생태계 파괴 문제, 어민들의 피해 문제 이런 걸 위한 정밀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대표님이 이제 조합장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제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대책위원회 앞으로 좀 어떤 또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래 채취는 해양수산부와 국토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업인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국책 사업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제는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어업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해양 생태계와 생존권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인 모래 채취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 지역에 대한 생태계 복구와 수자원공사가 아닌 바다를 실제 관리하는 해수부와 한국수산총연합회가 주가되어 대책 마련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또 뭐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의 발전과 또 국민에게 안겨줘야 하는 국가가 또 앞장서서 수산업을 무너뜨리는 책임 없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은 어업의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업 터전을 없애는 결과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 만행을 우리 어업인들은 결탄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만은 목숨 걸고 바다 사수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썩어 빠진 항폐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잘 가꾸어서 희망 있는 터전을 남겨줘야 되는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경남 또 시민 여러분, 더 이상 꼭 보존되어야 될 산란장인 바다 모래밭이 더 이상은 바다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업인들에게 힘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합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대책위원회 조합대표를 맡고 있는 대형 기선저인망 수협 정연송 조합장과 함께했습니다.